안녕하세요. 오늘은 월급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주변에서 억대 연봉자를 찾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되었다는 기사 보셨나요? 그만큼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많이 오른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소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더 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죠.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는 통계치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보다 훨씬 못한 저임금의 근로자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더 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마련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노동계는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단체와 협상을 벌이고 여의치 않으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도 하죠.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7.3%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아주 올바른 정책처럼 보입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이 모든 근로자의 월급을 올려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처럼 최저임금을 높이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이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매우 낮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시장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겁니다. 즉,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이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격 하한 제도 정책의 일종입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부작용 첫 번째는 바로 실업자를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임금이 올라간 만큼 기업의 고용 여력이 줄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의 취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늘어나죠. 원래 임금이 만족스럽지 않아 일을 하지 않던 근로자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저임금 제도로 인해 노동시장의 노동력 수요는 줄고 공급이 늘어나는 초과 공급 현상이 발생하죠. 노동력의 초과 공급은 곧 실업자 증가를 의미합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실업자 증가라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건 어쩌면 필연적이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높은 실업률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 고용이 만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직 일할 나이가 되지 않은 청소년을 매우 낮은 임금에 고용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최저임금을 인지한 성인들은 사업주에게 제도 준수를 요구하겠지만 법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은 이런 요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최저임금을 올릴수록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당 임금이 올랐는데 어떻게 월급이 줄어들 수 있지? 하고 의아하실 텐데요. 임금 상승의 압박을 느낀 기업이 근무 시간을 줄여 이를 보전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실수령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도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만 실업을 최소화하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복지까지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만의 문제로 보이는데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왜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 투쟁하는 것일까요? 노동계 공익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근로자의 급여를 위해 투쟁하는 걸까요? 그렇게 순수한 의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노동시장은 숙련된 고소득 근로자 시장과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시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저임금 근로자 고용에 부담을 느끼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줄이고 숙련된 근로자를 좀 더 고용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인원을 2~3명 줄이는 대신 숙련된 근로자를 1명 더 고용하는 식이죠. 기업 입장에선 전체 생산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데다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상승은 저임금 근로자 수요를 줄이고 기존 숙련된 근로자 수요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숙련된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숙련된 경력자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임금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 최저임금 상승은 직접 접수의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가 아닌 숙련된 경력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게다가 기본급이 낮은 급여 체계로 인해 연봉이 높아도 최저임금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를 명분 삼아 자신들의 임금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과 자신들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으니 그에 맞춰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계가 단지 개인적 이익에만 급급해 최저임금 상승을 외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있어 최저임금 제도가 중요한 버팀목이 된다는 것만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많이 좋아져서 채용이 늘고 자연스럽게 임금이 상승하면 물론 최고일 겁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그것을 기대하기엔 좀 무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무조건 나의 월급을 올려줄 수 없다는 게 오늘의 제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